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뜬금없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투자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 되고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까지는 거칠에 가까운 이야기 같습니다. 뒤이어 노골적으로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일 동맹을 전례 없이 굳건하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4년간 쌓아온 성과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US 스틸 인수 계획 승인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 산업화 상징으로 꼽히는 US 스틸을 149억 달러, 약 20조 8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쌓아온 성과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일본이 US 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엄청난 로비와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마저 막판에 US 스틸 매각에 반대 입장을 냈으며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반대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 제철은 여전히 내달 말까지 US 스틸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는 일본 제철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시점에 이시바 총리가 무리수를 둔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힘을 잃은 시점인데 그간 공들인 US 스틸 인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시바 총리가 최후의 발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을 둘러싸고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문서 보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보심사의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회의 조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명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러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외국인 투자위원회와 관련된 움직임은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인수계획과 관련된 기록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당선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성명을 내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없다며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무리수를 둔 것이 오히려 악수로 작용하고 만 것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한때 위대하고 강력했던 US 스틸이 외국 기업, 이번 경우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제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반대 입장에 대해 인수는 US 스틸을 성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공식 담화를 내며 인수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도 퇴짜를 맞은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도 미숙한 외교를 했다며 비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포기했다. 중의원 선거 대패로 정권 기반이 불안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기 면담에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던 만큼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남미 순방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을 확정한 뒤 순방 마지막 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이 없어진 이시바가 트럼프와의 만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면담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시바 총리는 면담을 요청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까지 잡았지만 면담 직전 돌연 퇴짜를 놓았다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미국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 취임 이전 외국 정상과 일체의 만남을 삼간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정부 내각 인선에 한창인데다 너무 많은 외국 정상들의 만남 요청이 들어온 것까지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면담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이시바 총리와의 취임 전 만남에 긍정적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한 간부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외무성에서도 사실상 정해진 답변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담 무산이 결정되자 총리실 주변에서 만남이 이뤄졌어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와 이시바는 첫 만남부터 단추가 꼬였다는 점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교 분야의 정통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감각이 없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당시 5분간 전화해서 구두 약속으로 만남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아니한 생각일 뿐더러 총리 스스로 높은 벽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기 집권 당시 취임 전 만남을 성사시킨 것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이를 과도하게 의식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시바 총리는 조급함을 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곧바로 내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뒤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한 상황이지만 내년 1월은 소수 여당을 이끌게 된 이시바 총리가 예산 심의 등 야당과 격렬한 정치 공방이 예정된 터라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의 일정 조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가 커다란 벽에 부딪힌 반면 한국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는 철강을 넘어 자원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웨이 시장에서 핵심 광물을 얻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북미산 히토류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고 북미 유럽 주문자 위탁 생산에 히토류 영구자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독보적인 정제 기술을 가진 리엘리먼트와 협력해 경쟁력 있는 히토류를 공급받고 탈중국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 세계 히토류 생산, 가공, 정제 산업은 중국 점유율이 90%에 달합니다. 중국은 상류에 이어 하류 부문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히토류 추출, 분리기술에 이어 올해 초 히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과 호주, 베트남 등에서 히토류를 조달하며 공급망 다각화에 나섰고 영구자석 생산도 국내 제조업체인 성림 첨단산업에 맡겨 히토류 영구자석 생태계에서 완전한 탈중국을 꾀했습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살타주 구에메스시에서 연산 25,0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25,000톤은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이번 공장은 아르헨티나 최초의 상업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자 남미 전체에서 단일 기업 생산 능력 기준 최대 규모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준공은 원료 분야에서의 꾸준한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공장은 포스코홀딩스가 구상 중인 3단계 프로젝트 중 첫 단계로 100% 관권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 포스코홀딩스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층층이 쌓은 스택에 전기를 걸고 리튬 용액을 흘려보내는 전기투석을 적용해 순도가 높은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는 기술로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를 회수하고 재이용할 수 있어 유지관리비가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은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풀밸류 체인의 시작점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 소재 핵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 포스코그룹은 직접 생산한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 폐기된 2차 전지에서 리튬을 재활용하는 풀밸류 체인을 구축했는데요. 포스코그룹은 해외 염호, 광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행사해 염수, 광석 리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산화 리튬 생산으로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다양한 조건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리튬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엔게 광산의 소유사인 호주계 광산회사 블랙록 마이닝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흑연 공급망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조기에 확보하고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용흥연의 글로벌 판매권 계약도 체결해 흑연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US 스틸에 목을 메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렇게 핵심 광물 확보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